길가를 지나다가 노릇하게 구워진 옥수수 냄새를 맡으며 발걸음을 멈춰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영화관에서 팝콘 향이 솔솔 풍길 때마다 자연스럽게 손이 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옥수수를 우리 삶에 은근히 가까이 자리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작은 옥수수 알갱이 하나에도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옥수수가 쭉쭉 잘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고 농가에서는 더 많은 옥수수를 수확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이어져 왔는데요. 그 중심에는 오늘의 주인공 한국 옥수수 품종 연구를 이끈 문헌규 박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일상 속 소소하지만 든든한 친구 같은 옥수수가 어떻게 우리의 식탁과 삶에 스며들게 되었는지 문헌규 박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품종의 탄생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품종의 탄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당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벼품종 개발의 선구자 정은기 박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농업의 뿌리 깊은 연구와 노력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벼에 이어 오늘은 또 다른 주요 곡물인 옥수수의 발전을 이끈 문헌규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옥수수를 우리의 식탁뿐만 아니라 사료, 전분, 바이오 연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작물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문헌규 박사님은 한국 옥수수 육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신 분이죠. 오늘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농업의 또 다른 면을 깊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문헌규 박사님의 이야기를 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맹단님, 토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자료를 읽다 보니 문헌규 박사님의 옥수수 육종 연구에 큰 변화를 가져오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헌기 박사님은 1949년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진안 농업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을 거쳐 농업에 헌신하신 분이세요. 1975년부터 전북 농업시험장에서 옥수수 육종을 연구하셨는데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국의 옥수수 자급률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당시 농업 환경이 지금처럼 첨단 시설이 갖춰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실험 장비도 부족했지만 문 박사님은 옥수수 품종을 개선하는 데 끊임없이 도전하셨어요. 여러 번 실패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KS5와 KS6 같은 신품종을 개발해 큰 성과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옥수수 육종을 위해 합성 품종과 교자 품종의 차이를 연구하셨다면서요.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합성 품종은 같은 종자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수확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교자 품종은 수확량이 높지만 매년 새 종자를 사야 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죠. 문 박사님은 이 두 가지 방식을 이해하고 개선하려 노력하셨고 합성해서 교자보로 전환하는 과정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수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거네요. 그런데 이 품종이 농업에 미친 영향이 꽤 크지 않나요? 네, 정말로요. 특히 1970년대 중반부터 개발된 KS5와 KS6는 품질이 우수하고 수확량이 높아서 농민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이 품종들은 한국 농업에 새로운 장을 열었고 농가 소득을 크게 높여주었어요. 그 당시에 농민들이 많이 기뻐했겠네요. 어쩌면 문 박사님의 이거 한 번 더 개발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면서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도 문 박사님이 연구에 몰두하시면서 옥수수 맛을 좀 보겠다며 농가에 갔더니 그의 옥수수가 정말 잘 자라서 농민들이 정말로 환영을 했다고 해요. 옥수수가 유난히 잘 자라니까 우리 문 박사님이 오시면 옥수수가 잘 자란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원래 농작물이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따라서 쑥쑥 자란다고 하는데 문박사님의 발자국 소리 때문에 옥수수가 쑥쑥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아, 뭔가 농업계의 미신 같은 게 탄생할 뻔했네요. 문박사님이 오셔야 옥수수가 잘 된다. 그런데 이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도전도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도전이 많았습니다. 옥수수 육종은 단순히 새로운 종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환경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는 일이라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했어요. 기후해와 병충해 저항성도 다르고요. 문 박사님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구를 멈추지 않으셨고 많은 도전과 실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 박사님이 갖고 있던 농업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셨나 봐요. 혹시 어린 시절부터 농업에 대한 꿈이 있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문 박사님은 어렸을 적부터 농업을 몸소 경험하면서 농업의 발전이 농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열쇠라는 신념을 가지셨다고 해요. 그 신념이 그를 옥수수 육종 연구에 매진하게 만든 원동력이었고 연구 결과가 실제로 농업 현장을 개선하는 데 이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문 박사님이 옥수수 육종을 통해 한국 농업 경제력을 크게 높인 것도 이러한 열정과 끊임없는 연구 노력 덕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문 박사님의 연구는 단순히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는 걸 넘어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노력과 헌신은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정말 기감이 된 분이시네요. 이렇게 옥수수 육종 대가 문헌기 박사님 이야기로 농업 혁신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문헌기 박사님은 그야말로 옥수수 육종에 있어서 거목 같은 분인데요. 맹달님, 문 박사님 연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문헌기 박사님은 1975년 농촌진흥청에서 옥수수 육종 연구를 시작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실험 환경도 열악했고 연구 인력도 부족했지만 김순건 박사님과 함께 연구하면서 옥수수 육종 기술을 점차 발전시켜 나갔죠. 김순곤 박사님과 인연도 있었군요. 연구를 하며 실험 환경의 한계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신 이유인가요? 네, 맞습니다. 문 박사님은 옥수수 육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셨고 더 깊은 학문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 1982년에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에 김순건 박사님의 추천으로 하와이 대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하와이의 열대 기후에 적합한 옥수수 품종 연구를 통해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옥수수가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를 깊이 연구하게 되었죠. 하와이라. 네가 가라 하와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나도 그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그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옥수수 연구를 해서 그때부터 우정이 깊은 김순건 박사님과 문 박사님이 하와이를 가셨군요. 옥수수 연구를 위해 하와이로 유학을 가시다니 정말로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런데 두 분 하와이에서 옥수수 연구라 여기서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문 박사님이 하와이에 가셨을 때 현지 농부들이 궁금해서 그 열심히 연구하는 한국인이 연구하는 옥수수가 얼마나 그 맛있게 재배하나 보자 이러면서 찾아오곤 했다고 해요. 문 박사님은 어딜 가나 인싸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농부들한테 한국식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소개도 하셨다는데 한국식 연구법이란 열정과 끈기 아닐까요? 그 열정 덕에 열대 기후에 맞는 다양한 품종을 연구하고
또 많은 논문을 발표하면서 하와이에서도 인정받으셨어요. 하와이에서도 굉장히 유명인이셨군요. 한국인 하면 열정, 끈기, 빨리빨리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로 대표되는데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국에 돌아오셔서 또 많은 연구를 이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토리님, 유학 후에 어떤 연구들이 또 있었나요? 유학 후 귀국하신 문 박사님은 한국 환경에 맞는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는데 다시 박차를 가하셨어요. 한국의 기후와 환경에 맞는 지식 계통을 선발해서 더 강하고 수확량이 높은 품종들을 연구하고 개발하셨죠. 덕분에 한국 옥수수의 농업의 작업률도 크게 높아졌고 농업들의 수익도 더 나아졌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한국 농업에 큰 변화를 이끌어 오셨네요. 그런데 박사님이 이렇게 개발된 품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도 또 궁금하네요. 네, 문 박사님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나서도 농업 현장에 나가서 직접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품종들은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도 높아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문 박사님을 무척 좋아하셨군요.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의 의미가 문 박사님에게도 굉장히 깊었을 것 같은데요. 두 분 생각엔 그 경험이 문 박사님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하와이에서의 연구 경험은 문 박사님께 정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열대 기후에 맞는 옥수수 연구를 하며 여러 기후 조건에서 옥수수 재배 가능성을 탐구하셨고 이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셨습니다. 그 결과 한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셨고요. 네, 맞아요. 사실 문 박사님이 이룬 성과는 그저 품종 개발에 그치지 않았고요. 다양한 기후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국제 표준을 제시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에게 문 박사님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끈기가 오는 날 한국 농업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옥수수 하나하나에 문 박사님의 열정과 노력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분의 연구는 끊임없는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었고 한국 농업계에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기현 박사님이 영향을 미치신 한국 농업계에도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겠는데요. 1970년대에 큰 변화를 주도하신 분이잖아요. 한국에서 옥수수 육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지만 문원기 박사님은 197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옥수수 재배를 연구하며 합성종과 교잡종 두 방식을 발전시키셨어요. 그 당시에 합성종은 수정된 이삭을 계속 연구하는 방식이라 여러 해 동안 재사용은 가능했지만 수확량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어요. 반면 교잡종은 수확량은 높지만 매년 새 종자를 사야 했죠. 이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을 잘 결합할 필요가 있었대요. 그렇습니다. 교잡종 개발 과정에서 자식 계통 두 개, 즉 A와 B, C와 D 두 개의 조합을 통해 더 나은 교잡종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교잡종은 기존 품종보다 생산성이 높아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 C와 D 이렇게를 교잡종으로 만들어서 조합해서 이게 농민들에게도 부담이 덜 가는 방식인가요? 당연하죠. 교잡종은 수확량이 훨씬 높아져서 농민들도 그러니까 작업 면적으로도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1978년에 선발된 수원 19호가 그 대표적인 성과였죠. 이 품종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기본보다 30%나 더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2의 녹색혁명이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30%요? 그건 엄청난 성과인데요. 그리고 수원 19호는 한국 농업의 상징 같은 품종이 되겠군요. 토리 씨, 혹시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나요?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문 박사님을 보면서 옥수수를 정말 잘 재배하게 만드는 마술사라고 하셨대요. 특히 수원 19호가 나오고 나서는 농민들이 종종 문 박사님에게 이번에도 마법의 옥수수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요즘 한참 야구에서도 수원의 야구 구단인 KT 위즈가 마법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옥수수에서는 문 박사님이 마법을 부리고 계셨던 거죠. 옥수수 하면은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이 교잡종에서는 F1 강세. 이게 시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학교 시절에는 시골에서는 농업을 항상 배웠거든요. F1 강세라는 게 아까 교잡에서 그 첫 세대가 가장 어쨌든 많은 수확량을 내는 그 30% 이상을 수확을 내는 것 같습니다. 왜 과목에 농업이 있다고요? 네, 교과 과목에 농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때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죠. 지금 보면 생명공학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죠. 농업계의 옥수수 마법사 이야기가 참 재밌게 들어봤는데요. 문헌기 박사님과 김순건 박사님의 협력도 중요한 부분이었겠네요. 네, 맞아요. 두 분이 함께 연구하며 교잡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지역 적응 시험을 통해 각지에 맞는 옥수수를 보급했죠. 사실 당시에는 사료용, 식용, 전분용으로 등 다양한 용도로 옥수수가 필요했는데 문 박사님은 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품종을 개발하셨다고 해요. 사료용, 식용, 전분용까지 옥수수가 정말 다양한 곳으로 사용되었군요. 문 박사님 연구가 그런 필요성까지 충족시켜 준 거라니 정말 큰 역할을 하셨네요. 토리님, 문 박사님이 또 어떤 변화를 이끌어 오셨나요? 문 박사님은 옥수수의 자식 계통을 활용한 교잡종 방식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도입하셨어요. 이 방법을 통해 농민들이 매번 더 나은 품질의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었고요. 특히 병충해에도 강해서 농가의 손실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병충해에 강하다니 이게 정말 다방면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였네요. 네, 그리고 이 연구가 한국 옥수수 농업의 자급률을 크게 높였대요. 덕분에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 옥수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를 하셨죠.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요. 문현기 박사님이 정말 대단한 옥수수 박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옥수수 품종 변화의 발전 배경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있을까요? 네, 문 박사님과 한국의 옥수수 육종 연구는 1970년대부터 급격히 발전을 했대요. 특히 품종의 다양성과 보존을 위해 저온 저장고가 설치되었죠. 이렇게 품종들을 잘 관리하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자원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었고 유전적 다양성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온 저장고가 없으면 품종들이 손상되거나 변형될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문 박사님은 이 저장고를 통해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품종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었죠. 나중에는 창옥 1호, 황성옥, 광야옥 같은 중요한 품종들이 탄생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창옥 1호, 황성옥, 광야옥 이름만 들어도 각각 품종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이 품종들이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도요. 함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창옥 1호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단교잡종 옥수수로 재배 효율이 높고 수확량이 많았어요. 기존 복교잡종에 비해 안정적인 수확을 가능하게 해서 농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대요. 그리고 황성옥과 광야옥은
각각 수출용과 사료용으로 개발되어 국제 시장에서도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특히 황송옥은 수출용으로 아주 높은 품질을 자랑했고 광야옥은 병해충 저항성이 강해서 국내외 어디서나 잘 자랄 수 있는 품종으로 평가받았어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옥수수가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죠. 수출용, 사료용 그러면 황송옥과 광야옥이 한국 옥수수를 세계에 알린 스타 품종 같은 존재였군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을 이루기까지 도전도 많았을 것 같은데 맞나요? 당연하죠. 네. 옥수수 육종은 단순히 품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품종이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교배 과정에서 자식계통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수확량과 병해충,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그게 주요 목표였다고 해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수원 19호와 수원 21호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품종들은 추운 강원도 지역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병충해에도 강한 편이었어요. 저희 지난주에 평창 갔었는데 옥수수 진짜 많았었거든요. 보면서 저거 수원 19호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옥수수가 강원도에도 많이 있군요. 강원도 찰옥수수가 여기서 개발돼서 강원도에서 상표를 달았네요. 네, 이게 정말 큰 혁신이었죠. 당시 농민들이 이제 옥수수를 추운 날씨에도 기를 수 있다니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사실상 옥수수에 날씨 방어력이 생긴 거잖아요. 아, 그러게요. 옥수수가 방한 기능을 탑재한 셈이네요. 그러면 문 박사님과 그 팀이 이러한 혁신을 위해 어떤 방향을 설정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이런 방한 기능 탑재 이러니까 뭐 이렇게 컴퓨터나 무슨 게임 아이템 같은데요. 문 박사님과 동료 연구자들은 한국의 농업 환경에 적합한 옥수수 품종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이어가셨대요. 품종의 다양성을 넓히고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게 목표였죠. 옥수수의 재배 적지를 확대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품종을 만들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바쁘다 바빠. 네, 특히 바이러스 저항성 연구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옥수수 바이러스 저항성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재배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덕분에 농민들이 바이러스 걱정 없이 옥수수를 키울 수 있게 되었죠. 바이러스 저항성까지 개발하다니 문 박사님 팀은 옥수수를 거의 슈퍼 옥수수로 만들어 주셨네요. 네, 맞아요. 슈퍼 옥수수 맞는 것 같아요. 옥수수 육종은 단순히 새로운 옥수수 품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농업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병해충 저항성, 맛, 수확량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를 들어 단맛이 나고 병충해에 강한 철 옥수수라는 품종은 맛과 향이 좋아서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맞아요. 사실 옥수수 품종 개발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을 맞추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농업 생산성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병해충에 강하고 수확량이 높은 품종은 농가 소득을 높여주거든요. 특히 한국 옥수수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아주 큽니다. 이렇게나 다방면으로 중요한 거였군요. 그렇다면 품종 개발을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맹달님, 최근에도 새로운 품종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옥수수 육종 연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품종의 특성을 계산하고 새로운 재배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해충 저항성을 강화하거나 수확량을 높이는 방법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이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이요? 요즘같이 이상기후가 많아지면서 그런 연구가 필요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옥수수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험 재배와 실험을 통해 더욱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 덕에 농민들도 더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옥수수 육종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경제적 가치도 상당히 높아졌겠는데요. 토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옥수수는 식량으로도 중요하지만 사료와 전분, 바이오 연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품종의 품질을 개선하고 재배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가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옥수수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단 옥수수와 철 옥수수 같은 품종은 맛과 향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옥수수는 조리도 사실 쉽잖아요. 이렇게 쪄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주부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는 이제는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기호까지 반영된 고품질의 상품이 되어가는 거네요. 그런데 두 분, 이 발전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그렇습니다. 미래 옥수수 육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품종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또한 병해충에 강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로도 이어질 겁니다. 유전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극대화하는 연구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요. 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옥수수 육종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문원기 박사님을 비롯해 많은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한국 옥수수가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할 겁니다. 문 박사님은 정말 한국 농업 혁신에 큰 족적을 남기셨네요. 그럼 두 분, 문 박사님이 남긴 이런 업적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짧게나마 예측해 본다면요, 어떤 걸까요? 문 박사님의 연구는 단순히 과거의 성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옥수수 품종 개발과 농업 기술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 개발이 필요한 지금 문 박사님의 연구는 하나의 중요한 표준이 될 거라 생각해요. 네, 맞아요. 또한 옥수수 육종은 앞으로도 병해충 저항성 강화, 수확량 증가, 다양한 기후에 대한 적응력 향상 등을 목표로 연구가 계속될 거예요. 문 박사님의 연구 정신은 앞으로도 한국 농업의 중요한 지침이 될 거고요. 후배 연구자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어서 앞으로 옥수수 육종은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 박사님이 남긴 연구와 정신은 앞으로도 후배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거고요. 저는 더 맛있는 옥수수를 먹게 되겠죠? 네, 맞아요.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가 필수죠. 문 박사님의 연구는 단순한 품종 개발을 넘어서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초석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 연구들이 이어진다면 한국 옥수수의 세계화가 가능할 겁니다. 옥수수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 여름철에 우리 옥수수 하나씩은 다 물고 다녔잖아요. 옥수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두 분 덕분에 한국 옥수수 연구가 미래를 아주 밝게 보입니다. 오늘 문원기 박사님과 옥수수 육종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옥수수 하나하나가 새삼 다르게 보이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우리 식탁에 오르는 옥수수는 이와 같은 많은 노력과 열정이 담겨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